그러면 이어서 과학과 기초연구 총책임자이신 신영준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신영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학사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생물과학협의체 부회장님을 역임하셨고 차기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신영준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 신영준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협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 교수 요목기라고 그래가지고 군정청 시절에 있었던 게 있었죠. 그 다음에 1차부터 7차 진행이 되어 왔고 그 이후에는 소위 수시 개정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몇 차를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7, 2009, 2015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022 교육과정은 12번째가 되나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맨 우측에다가 제가 발표 시점에 정부 책임자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입맛대로 과연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올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 다니실 때는 이 자리에 현장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교육과정 기간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를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교육과정이 1963이다 그러면 66년도에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 66, 67, 68, 69학번 정도부터는 내가 2차 교육과정기를 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 중심이라는 말을 썼었고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역량 함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생각해 볼까요? 이런 교과서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맨 좌측에 있는 게 미 군정청 시절의 교수 요목기의 교과서거든요. 저자가 석주명 선생님으로 되어 있죠. 6.25 때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교수 요목기에는 전반부를 우리가 그 미군정청 시절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했던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제가 81학번이니 81년대 대학을 입학했으니까 저는 3차 정도 되는데요. 3차는 아마 78년도 정도에 입학한 분들이 3차를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굵직한 변화가 6차 때 나타나거든요. 소위 공통과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5차까지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공통과학이 그 물화 생지를 같이 담당하는 걸로 해서 공통과학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7차 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됐고 2007 때는 개정은 됐으나 개정이 되고 출판사에서 그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없던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2007 개정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다음에 2009 개정 교과서가 있었고요. 공통과학으로 과학의 여전히 살아 있었고 2016 때 통합과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걸 배웠는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 준비하는 데에는 그냥 우리 과학과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 조율과 조화와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여기 빨갛게 해놓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설정하는 연구팀에서 전체적인 인간사항은 어떻고 인재사항은 어떻고 이런 철학을 만들어내고 물론 여기에 우리가 관여를 하겠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어떻게 교육과정을 개선할 것이냐. 2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통과정은 몇 단위 정도를 하고 몇 학점을 하고 무슨 과목을 펼치고 이런 것들을 여기 2번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제 강론 개발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강론 개발할 때 교육과정 개정 기준을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소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라고 하는 소위 주지 과목 주요 과목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하는 과목들은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빨리 한번 그 스캐닝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교육과정이 일부 전문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했다라는 반성적 고찰로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이런 그 테마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느냐? 사실 교육과정을 바꾸려면은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어찌어찌 됐으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 모르는 거 없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거나 기후환경 변화를 반영한다거나 지금 뭐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죠. 그다음에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로 국가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걸 우려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한다. 뭐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른 환경 변화로는 디지털 기술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죠. MZ 세대를 넘어서 즉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그런 곳에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육 방식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새로운 인재상 사실은 그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과정에 넣는 것을 몹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인간상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까 김선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웰빙 2030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미래사회 변화를 기본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보니까 교육 비전 수립이 필요하고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서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확 와닿는 것은 고교 학점제거든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거다. 미래사회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가 사실은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비전과 추진 방향을 보면은 개별성, 다양성, 분권화, 자율화, 공공성, 책무성, 디지털 기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포용력 있는 인재를 키우자. 이게 큰 모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가슴에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의미 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교육과정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의 기본 원칙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 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구현하자. 두 번째가 고교 학점제에 부합하는 걸 우리가 개발해보자. 세 번째는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17개 시도의 지역 분권화, 그 다음에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구현해보자. 그동안 국가 주도로 너무 지나치게 팽배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반성적 고찰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지속 가능한 그 미래를 위한 교육 내용을 한번 강화해보자.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최근에 가장 큰 화두는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이런 교육을 해보자.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이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체를 구축하자. 이 6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미래사회 전망, 국민 의견 수렴해서 글로벌 동향을 반영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보자. 실제로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마 어쩌면 여기 국민참여단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국민참여 토론을 하는
그러한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온라인 토론이 마련이 돼 있고 이 자료실에 가보면은 중간적인 그 중간 점검만 차원에서 자료실을 내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걸로 같지만 다른 이야기를 한번 골라봤어요. 예를 들자면은 배경이 경이로움이 되도록 학습량을 축소해 주세요. 자기만의 해석, 심도 있는 이해,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배움. 나한테 수학은 어렵지만 정말 멋진 것은 분명해. 고등학교 양이 너무 많아 사교육 없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히 자연계열, 이과의 화학, 물리, 수학 수준이 어렵다.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 수학 교육 과정이 어려운 것은 활용 파트 때문이며 활용 파트를 없애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과 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과 학습 내용 강화가 필요하다. 수학, 과학 학습 수준이 너무 낮다. 상향은 좀 할 필요가 있다. 교과 내용 수준을 좀 높여라. 수표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수학 내용을 줄였어도 수표자는 더 늘어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느 하나로 모여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국민의 의견의 조사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가, 우리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도 국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교육과정을 만들어지는 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통과돼서 뭐 다음에는 이제 교육과정을 거기서 만들겠지만 지금은 유예 기간을 두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교육회의에서 국민참여단, 그다음에 교육과정 소위원회가 있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과정 네트워크, 그래서 의견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박형주 총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개정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희 같은 이제 연구진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교육과정 심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발표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가장 중요한 게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올 10월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총론에 따라서 강론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 강론이 개발이 될 때 어떤 내용을 어떤 폭과 어떤 깊이로 우리가 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중지를 우리가 또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관심 있는 거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1, 2학년이 보통 통합교과를 운영하는, 여기는 과학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교과가 있는 게 이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달라지느냐.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해 둔 교육과정이다. 혹시 고교 학점제를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해서 학점이 딱 누적이 되면 넌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전에 특목고, 자사고와 같은 학교를 유형화하고 다양화하는 정책에서 학교 내에서 그 다양한 학생들을 이렇게 한번 길러보자. 이게 고교 학점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8개의 영재학교와 20개의 전국 과학고는 존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뭐 자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외고 이런 그 특목고들은 일반 학교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고등학교가 2021년 현재 2,367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 선도학교나 연구학교가 1,457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정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교 학점제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꿔도 입시안이 현재와 같으면 뭐 의미 없겠네. 선택 과목을 가르칠 교사 충분한가? 2,367개 학교 중에 일반고가 1,573개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일반고 특목고 160개 여기가 전환이 되고 자율고 또 전환이 되면 좀 늘어나겠지만은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학교와 아주 농어촌에 있는 학교가 동일하지는 않을 텐데 그 격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조기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보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미리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공통 과목은 상대 평가를 하지만 그 선택 과목은 성취 평가제를 하는데 그거 믿을 수 있냐?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이 될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게 뭐냐면은 두 정부에 걸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래서 아마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성이 이게 지금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만 그 발의는 또 이쪽 현재 야당 쪽에서 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204단위에서 192 학점, 일단 용어가 바뀝니다. 단위에서 학점으로 해서 지금 204단위에서 192 학점으로 줄어드는데 이 중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24단위에서 18학점으로 줄어들어요. 결국 교과가 담당하는 학점은 174학점이 되는데 이때 과목 구성은 공통과학,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저희는 과학이 있잖아요. 저희 과학고고 같은.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전문 교과도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되는데 일반고에서도 전문 교과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 교과를 융합 혹은 진로 이쪽으로 조금 변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2015 때는 크게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누고 보통교과에는 공통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었는데 여기에 융합 선택이 하나 생긴다는 거. 평가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이수 단위를 보면은 204단위라고 했는데 이게 192단위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통 과목의 당시에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그다음에 체육예술에서 이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활교양에서 16학점을 해서 94단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추정컨대 제가 물음표를 한 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6단위 정도가 여기서 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런 단위들 국어 88 이렇게 하면은 세 군데서 2씩 빼면 6이 나오겠죠.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는데요. 저희들은 과학 탐구 실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하는 것보다 2단위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뒤에 어떻게 학교에서 펼쳐지는가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무엇을 논의하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2022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학교급이 전환될 때에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다룰 수 있는가 과학에서는 이게 좀 약간 버려지는 시간처럼 느끼는 것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논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사실은 3학년 1학기에도 4분의 1, 3학년 2학기에도 4분의 1씩 들어있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성취도 평가에서 보통 했을 때 교육과정이 국제 기준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일치하는가 이것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교과를 통해서 디지털 소양이라든가 요새 나오는 인공지능, 컴퓨팅 사고력 이런 함양 방안을 좀 더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오늘 주로 고교 학점제 취지를 고려한 고등학교 과학과 선택 과목 구성, 내용 편성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교수학생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더라도 실질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공연불이기 때문에 7번과 같은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6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 현재로 고교 학점제가 학기 단위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통합과학 8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공통과학 1, 과학 공통 1, 과학 공통 2 이렇게 4단위씩 분할해서 하는데 이때 중학교에서 올라와서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현재 통합
과학의 내용을 좀 발전적으로 해서 관통 개념 중심으로 재구성을 해보고 과학 공통 2는 2학년 때부터 진로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때 징검다리 형태로서 과학의 기초 개념을 한번 구성해보는 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과학 탐구 실험은 요거는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계에서도 이 과목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과학 탐구에 대한 그 실효성이 굉장히 컸는데 단지 실수를 줄이는데 여기가 뭐라 그럴까 배제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연구진 입장에서는 과학 탐구 실험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의 그 의미를 이렇게 뒀거든요. 일반 선택은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하는 기초 과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재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많은 학생들이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하는 기초 과학으로서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로 선택은 현행 2 수준으로 이공계 진로에 따른 학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과목으로 좀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명칭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학 전공과 고교 이수 과목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소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융합 선택은 과학 교양의 측면에서 융합과 AI라든가 첨단 과학 관련 영역으로서의 융합 선택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이게 어떤 것이 되더라도 이 안에 어떤 코어 컨셉을 넣을까? 이거는 지금 학회별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물리학회 물리교육위원회에서 물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생물과학협회 학술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지구학회, 대한학회가 약간 늦는데 여기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과학과 종합 편제를 그래서 보통 이건 해야 된다. 공통 과목은. 그다음에 일반 선택은 물화생지. 여기까지는 큰 이견이 없는데 심화 과정이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외풍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과목만 있는 우리 교과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과학 교과에서 지금 현재로는 물화생지에서 한 2개 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많으면 학생들 입장에서 선택하기가 힘들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리학 분야의 경우 뭐 역학과 파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목명과 과목과 교과의 차이는 다 아시겠지만 교과는 과학교과, 과학교과의 공통과학 물리학 이런 걸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목명으로 역학과 파동, 전자기학과 빛 이게 이제 물리학회에서 올라온 안인데 뭐 이것이 뭐 굳어질지 그거는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과학교양 융합 AI 첨단 과학도 계속 논의 중으로 있습니다. 전문 교과는 이게 과학고등학교용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잠정적인 아닌데 미니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미니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진로 선택이든 일반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일단 단원 1, 단원 2, 단원 3, 단원 4 쭉 있다면은 그 중에 1학점 내지는 2학점 단위로 모듈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사람이 생태학보다는 인간에 가까운 내용을 인간과 관련된 생리학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맞다고 보면 그걸 뽑아서 학교장 자율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걸 미니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뭐 하나의 예시로 제안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과학교양 융합의 아까 융합 선택에서 과학의 역사와 문화 지금 과학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해요. 그냥 과학사의 사례들만 쭉 들어보니까 과학에 대한 지식이 너무 얕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해서 뭐 과학의 본성, 철학, 과학사, 과학과 문화, 과학과 현대사회 이런 식으로 모듈 단위로 한번 해보는 거.
그다음에 AI 첨단 과학의 융합 선택은 인공지능 과학 탐구. 지금 현재 지능형 과학실을 전 2,367개 중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1,360한 1,400여 개 정도 되는 일반고에 만들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아두이노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그 과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또 이렇게 아까 그 공통 과목 학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174 중에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우리 과학 수업이 축소됐다. 우리 과학을 더 배우고 싶은데 왜 못 배우느냐.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공통 과목을 필수하고 그다음에 나는 과학으로만 계속 배울 거야. 2, 3학년. 그러면 학교에서 제공을 해준다면은 과학으로만도 배울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율편성 학점, 고교 학점제에 해당하는 87에서 90 정도로 예상이 되는 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우리는 학생들한테 어떤 걸 제공해 줄 것인가가 지금 현재 가장 고민하는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이공계열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우리가 과학을 보통 이수한다면은 아마도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이때만 배우고 하나도 안 배운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통 한 학기에 29에서 30 학점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29 정도로 맞춰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과학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한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게 39에서 40 정도 나오거든요.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 소망은 이공계로 가는 학생은 물화생지, 특히 제가 가슴 아파하는 거는 3차 교육과정 때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에 물리를 안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그게 3차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3차는 1973년도입니다. 그때부터 물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을 어떻게 하면 많이 과학의 근간인 이런 걸 많이 듣게 할까. 그래서 6차나 이때 가면은 그 이과로 가는 학생들은 물리와 화학은 반드시 듣게 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축소됐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요 네 개는 이공계열은 반드시 듣고 그다음에 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우리가 어떤 과목을 펼쳐줘 가지고 그 친구들이 가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학회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의재단에서 이런 훌륭한 자료를 만들었어요. 산업공학을 하고 싶으면 이런 걸 들어야 된다. 그런데 어디서 막히냐면은 대개 여기서 막혀요. 아무리 교육과정을 이야기해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수능에서 수능만 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 고교 학점제에서는 수능을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걸 들었느냐에 따라 대학이 미리 지금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능 과목만 그냥 이렇게 그래도 바로미터로 보면은 2014년도에 팍 떨어지죠. 이거는 이때까지는 세 과목을 반드시 보도록 돼 있었는데 2014년도에 수능이 바뀌어요. 여기 언어다 언어 영역이다 무슨 영역이다 했던 게 여기 국어다 영어다 수학이다 이렇게 바뀌면서 두 과목만 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떨어지죠. 요 끝에 있는 요 팀들이 뭐냐면은 투 과목이에요. 투 과목. 이 투 과목도 두 과목만 보는데 투를 반영하는 대학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학계열의 그 정원이 95,483명이에요. 자연계열의 정원이 45,821명이에요. 즉 이공계 정원이 141,304명인데 실제로 그 투를 보는 학생이 작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16,241명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공대 오는 아이들이 이런 걸 안 들었다고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또 동시에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런 걸 공부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지난번에 엊그제 발표한 내용인데 핵심 권장과 권장 과목으로 해가지고 유형 2-1 이런 대학을 들어올 애들은 전에 같으면 투 과목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완화시켰어요. 1+1, 1+2, 그러니까 물리학원, 화학원, 물리학원, 물리학2, 물리학2,
화학투 이렇게 세 조합 중에 선택하는데 단 이렇게 한다. 이런 거라도 제시하는 대학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제가 수학과학 그 발전협의체에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주장한 게 우리 학교를 한번 들여다보자. 대학도.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최소한 이공계 대학의 선한 동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소문이 쫙 퍼진 게 뭐냐면은 서울대학교 총장님께서 필수가 안 되니까 인센티브를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각 대학 총장님들한테 제안을 했더니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학들이 많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 그 이공계 공학계열이 14만 1,304명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보통 40몇만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원투 8과목을 보는 통계를 내보면 21만 명이 보고 있어요. 근데 투가 큰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물리 같은 경우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를 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학 수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그 대학부터 한번 입학처하고 논의를 해보시고 이공계 모두 같이 고등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마음이고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수능 지금 뭐 그 교육감 협의체에서도 수능을 패스페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25년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부터 대입에 이걸 적용이 받을 텐데 그냥 앉아서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이공계만이라도 문과계열 선생님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문과계열 선생님들은 대학 교수들은 아무거나 배워도 된다고 주장을 해요. 물론 경제학과라든가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그런 분들하고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목의 위계도 있고 내용에 어떤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시면서 조금 그 서로 고등학교 이공계 교육의 정상화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 대학에서도 좀 힘써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교육과정 개정에 좀 더 구체안을 가지고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